자, 제가 오늘 일단 학습법에 대한 요즘 질문 많이 들어서 그것부터 한번 설명할게요. 선생님 이제 앞에 학생이 선생님 제가 공수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라는 얘기를 얘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 상담을 선생님 공수는 어떻게 하죠? 공수는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공수는 사실 특별하게 이론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럼 공수를 세분화 시켜보자. 변수분리 미방, 동차형 미방, 완미방, 적분인자, 일개 선형 미방, 베르누이 미방, 일개 모델링, 직교절선 8개의 종류가 있네요. 자, 2개 미방 갔을 때 상수계수 미방은 그냥 한 덩어리인 거지. 근데 비제차, 코시 오일러 미방, 비제차, 론스키안, 그리고 급수해법, 그리고 차수 감소 6개네요. 기억해? 8, 6을 기억해야 돼. 그러고 라플라스 갈게요. 라플라스 기본 공식. 지수함수한테 역할 분담, t한테 역할 분담, 그리고 t분의 1의 역할 분담. 도함수의 라플라스, 적분의 라플라스, 합성곱, 단위계단 함수, 델타 함수. 9개. 그 다음 열림미방, 제차, 풀이법, 그리고 임계점 관련된 문제, 선형과 관련된 문제. 같은 임계점인 거지. 예, 분류할게. 그리고 이제 열림미방에서는 중근의 경우, 제차의 중근, 비제차 중근. 이 두 개는 정말 제일 마지막에도 괜찮아. 그럼 지금 포함시킨다면 8, 6, 9, 5니? 다 더해봐. 다 더하면 몇 개 나와? 28? 28? 28. 28개네? 그러면 공학수와 2주의 1회독. 2주의 1회독. 그럼 나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준 잡아서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일개 선형 미방만 할래. 그러면 이게 미방 하나, 이게 상수계수 미방, 이게 세트야. 아니면 라플라스 세트로 잡아도 괜찮아. 선생님 어제 그 당일복습 익힘책 영상 촬영했거든요. 학원에서. 쉬는 날이잖아. 빨간 날이잖아. 애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 집에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학원을 도망왔지. 학원 도망와서 선생님 지난주에 촬영 못해가지고 밀렸었거든. 그래서 이게 미방 막 해설하는데 막 목이 터질 같은 거야. 문제가 너무 많아. 해설이 너무 길어. 근데 라플라스 다 끝내버렸어. 개수가 많지 개수만 많은 거야. 개수만 많고 사실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와. 그래서 짝짓기를 할 때 나 그럼 이번 주 일주일 동안 7일 기준 잡으면 아까 1개 미방이 세분화 시켰을 때 8개였죠. 7일에 끝내는 거야. 그리고 라플라스 변화를 세분화 시켰을 때 9개였지. 7일에 끝내는 거야. 왜? 기본 공식 하나 잡기 너무 쉽게 간단하잖아. 그렇지. 그럼 8개로 볼 수 있는 거야. 그 2개 그냥 7일, 8일 해서 끝내는 거야. 일주일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세트 잡으면 1시간이면 충분해. 그냥 1시간이면 돼. 왜? 지금 뭔가 선생님 저는 일개 선형 미방 공식 유도 과정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게 3회독 된 다음에 하면 돼. 지금은 그 유도 과정을 해가면서 할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공식을 적용하면서 이 공식에 빨리빨리 적용하고 이게 지금 일개 선형 미방인지 이걸 익히는 거에 먼저 1단계가 돼야 돼. 답을 구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그 소주제 하나가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1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2개 잡으면 라고 하면 그냥 2시간 잡아 그러면. 그럼 내가 매일 공학 수학 최소 1시간, 2시간 투정하면 2주에 전체 1회도 가능해요. 선생님 되게 디테일하게 좀 알려준 거야? 그렇게 해. 모든 걸 스탑하고 공수에만 집중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가겠어? 스탑하고 공수에 집중하면 문제는 다른 거에 깨져. 그럼 다른 게 또 깨지는 거지. 공수를 했더니 답변수가 날아갔어요. 선대가 날아갔어요.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또 공수 스탑하고 답변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그 과목에 대한 누적 복습을 굉장히 촘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 동안에 공수가 전체 2회독이 돌아갔네? 그럼 이제 걸러지는 거야. 내가 못 푼 문제가 확연하게 보여.
그럼 그런 문제들을 풀 때 기존과 동일한 시간을 내가 책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좀 더 개념을 적분인자 공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일개 선형 미방에서 그럼 얘도 적분인자가 2의 인테그럴 px인데 이게 어떻게 됐던 거지? 이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중근이었을 때 왜 ux를 붙였지? ux를 붙여놓고 해를 구하는 과정도 한번 해보는 거야. 왜? 그 과정이 연산의 과정도 해보면서 내가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을 거니까.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해서 일단은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이해독을 돌리고 나는 조금 더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빠르니? 그러면은 이해독하는 3주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해서 끝내고 그럼 내가 오늘 공수 언제 하냐? 아침에 딱 하는 거야. 눈 뜨자마자 해. 왜 아침에 막 눈 떴어요? 멍할 때잖아. 이거 좀 멍하네. 뭐부터 하지? 책 펴는데 좀 멍할 때 있어. 그럴 때 단순 계산이 최고야. 그때 스타트를 공수로 하시면 돼요. 머리가 번쩍일 거야. 탁 트일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도 계산을 쭉 하잖아. 이게 계산이 바짝바짝 머리가 눈이 바짝바짝 할 때는 계산 미스가 잘 안 나. 근데 이제 아는 거. 이거 아는 건데. 이렇게 풀잖아? 100% 계산 미스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단 1시간 딱 바짝 집중해서 빡 집중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는 건데. 그럼 풀지 마. 아는 건데 안 풀어도 돼. 예를 들면 내가 이미 공수를 내가 당일 복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 이 문제 안 풀어도 이 문제 풀이법이 촥촥촥 느껴져. 그럼 안 풀어도 돼. 아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필요 없이 한 페이지 하나만 풀어도 내가 이 문제 의도하는 바 알아. 그럼 괜찮아.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문제가 하나지만 소문제들이 많죠. 그럼 그런 경우 내가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간을 정해놨어. 1시간 반, 2시간 시간을 정했으면 내가 오늘 일개 선형하고 라플라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빠듯해. 그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걸 밑으로 다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해도 내가 일개 선형에서 2개, 라플라스 2개 끝냈네? 내가 시간 잡아놓은 것보다 좀 일찍 끝났어? 그럼 몇 개 더 풀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것 다 풀려. 선생님 저는 2시간을 잡았는데 일개 선형 하고 나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럼 계획 잘못 세운 거지. 일개 선형에서 내가 서너 개만 풀어도 느낌이 왔어? 그럼 라플라스 했어야지. 이 공부하는 밸런스를 잡는 거라고.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면서 다변수가 절대로 진도가 밀리면 안 돼. 다변수가 절대 복습이 등한시 되면 안 돼요. 다변수가 밀리기 시작하면 왜 다변수가 시험 나면 쉽거든. 다 맞네.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깨집니다. 특히 미적분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이제까지 꾸준히 열심히 했던 거 다 또 리셋되는 거야. 그러지 않게 하는 거고 또 공부할 때는 하루에 내가 미적분, 선대, 다변수, 공수 다 보려고 하면 집중력이 좀 떨어져. 그럼 요일을 나누세요. 내가 하루에 내가 공수 2시간 봤어? 그럼 내가 오늘 작정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요즘에 기출을 보는데 자꾸 고유값이 틀려. 그럼 그날 고유값 뜯어내야 돼. 기본수를 가지고 고유벡터 하는 거 계산 다 1단계는 계산에서 자유로워지면 이제 문제 푸는 양을 줄이더라도 내가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자꾸 바라보고 성질을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를 계속 기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물론 그거를 오르는 교재를 하면 너무나 좋겠지. 근데 기본수 회독이 2회독밖에 안 돼 있으면 2회독도 안 되어 있으면 오르는이 어려워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옮겨놨는데도 오르는을 못 풀어. 왜? 아직 문제 유형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기본수 2, 3회독을 하면서 기본수에서 문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어떻게 갖다 쓰고 있는 거구나. 왜 이 문제는 켈리 해밀턴 정리를 써야 되는 거지? 아니 이 문제는 똑같이 A, N승인데 왜 고유벡터로 풀어야 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와야 돼요. 그 뒤에 풀다 보면 이 비슷한 문제를 앞에서 봐서 찾아내야 돼. 찾아서 이거 뭐가 다르지?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할 때는 하루에 여러 과목을 돌리는 게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면 내가 하루에 한 2과목 내가 하루에 순 공부량이 수학을 한 8시간 한다라고 했을 때 공수 2시간 했어? 그러면 어떤 한 주제를 집중력 있게 공부하려면 적어도 한 4시간은 필요해. 4시간. 그럼 2시간 남았니? 그럼 2시간은 다른 과목을 가지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소주제를 잡아야 돼. 회전체의 공면적을 잡는다라든지
아니면 나 이중적분에서 뭐 공면의 면적, 부피 이런 소주제를 잡아서 가셔야 돼요. 가볍게 끝낼 수 있는 주제들. 그렇게 해서 복습을 이렇게 돌려야 돼. 그렇게 해서 주제를 적어봐. 선생님 아까 나랬던 것처럼 아까 공수에서 이걸 세분화시켜줬죠. 그런 것처럼 그것도 이제 모든 과목을 여러분들로 세분화시켜봐. 챕터 1에서 세분화시켜보고 세분화시켜봐. 그리고 클리어 시키면은 아 이게 벌써 2회도 끝났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올인원 교재 활용법 설명할게요. 학생들이 나는 올인원 교재가 사실 너무나 가장 잘 만들었다는 교재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선생님 기본서랑 문제가 똑같은데 왜 굳이 올인원을 따로 봐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해.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서를 가지고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옆에 개념이 딱 있지. 마음에 안도감이 있습니다. 왜? 모르면 바로 눈이 옆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에 뭔가 흔적이 없는 친구들 느끼면 흔적이 많아. 뭐 이것도 적어놓고 개념 적어놓고 하다 보면 흔적이 많아. 그럼 이제 본인의 눈이 익숙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알아. 알아. 패스. 알아. 패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오르는 교재로 풀잖아? 못 풀어내. 그럼 뭐야? 왜 못 풀어? 기본서를 공부할 때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오르는 교재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자, 예를 들어 내가 기본서를 가지고 먼저 최소 2회독은 돌려야 돼요. 그 2회독을 돌린다는 거는 뭐라고? 계산의 자유를 줘야 돼. 이 요형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아, 이 목적은 이거였어. 라는 그 개념이 익숙해지면 조금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그 2회독이 되게 사실 힘들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2회독이 참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나도 해봐서 알아.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잖아? 그럼 이제 본인이 못하는 주제가 생길 거예요. 아, 내가 이상적분이 너무 어려워. 혹은 회전체의 부피가 조금 아직 내가 좀 감이 안 잡혔어. 근데 기본서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오르는 교재를 활용하는 거야. 그럼 내가 오르는 교재에서 선생님 문제만 쪼르륵 모아놨죠. 필수 예제가 있을 거고 유제가 있죠. 유제 파트에서 나 이상적분을 밑으로 쭉 풀어. 이상적분의 문제가 쪼르륵 밑으로 빡빡하게 있겠지. 그걸 밑으로 공부하는 거야. 회전체의 부피가 밑으로 쪼르륵 있겠지? 그 밑으로 쫙 더 공부하는 거야. 이게 밑으로 공부하는 개념이었네. 그러면 내가 좀 이제 전반적인 내가 이제 뭐랄까 왁구가 잡힌 느낌? 아, 내가 조금은 이제 느낌이 온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전체 회독을 돌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미적분 필수 예제가 130문제예요. 하루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필수 예제는요 1시간에 10문제 못 풀어요. 초반에 회독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마다 조금 다를 거야. 그럼 내가 한 8문제를 1시간에 풀 수 있어? 왜 개념 설명하면서 뭔가 정리해 가면서 8문제를 풀겠다라고 했을 때 5시간이면 40문제죠. 내가 하루에 40문제를 풀게, 필수 예제를. 그러면 40, 3일에서 4일이면 필수 예제 끝나는 거야. 그게 0.3회독. 그럼 유제는 조금 더 많이 풀 수 있어요. 1시간에 10문제 풀 수 있어. 충분히 풀어. 왜? 우리 한 문제 몇 분씩 풀어야 돼? 시험장에서? 2분 컷이야. 길면 3, 4분 컷인데 한 문제 60분에 10문제면 한 문제 6분 아니야? 풀고도 남지. 선생님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유제를 풀 거야. 그럼 내가 1시간에 10문제를 풀었네? 유제가 보통 한 200문제 좀 넘거든요. 그럼 페이지로 봤을 때 미적분이 오르는 교재 유제 페이지가 한 25페이지, 30페이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한 페이지에 2문제씩만 랜덤으로 골라내. 2문제 풀고 넘겨. 2문제 넘겨. 한 페이지. 그러면 하루에 푼 문제량이 25페이지, 2문제, 50문제네? 하루에 내가 50문제를 풀었어. 5시간 풀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면 내가 오늘 미적분 전체를 회독한 느낌이에요. 미적분 전체에 대한 주제를 다 본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를 옆으로 회독한다고 표현할게요. 어떤 개념인지 각 있어? 밑으로 회독하는 것과 옆으로 회독하는 거의 차이점. 그러고 나면 훨씬 더 이게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 선생님 저 앞에 거 공부하고 뒤에 거 공부하고 앞에 거 까먹어요. 라고 얘기하지. 왜? 회독하는 주기가 길기 때문에. 주기가 길어서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회독 주기를 짧게 가져가야죠. 짧게 가져가서 내가 오늘 50문제 풀었어? 답변수 처음부터 유제 끝까지 랜덤으로 한 페이지에 하나씩만 풀어도 괜찮아. 돌려.
그렇게 돌리고 나면 필수예제 먼저 쫙 한 바퀴 돌렸네, 유제 돌렸네. 그렇게 했을 때 한 과목 전체 모든 문제 다 푸는데 한 달 안 걸려. 한 달이 뭐야? 2주 안에 끝내기도 하고 3주 안에 끝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인 과목을 하나 잡아놔야 돼. 그리고 그 짜투리 시간에 서브 과목을 돌리는 거야. 공수는 서브 과목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루에 메인 과목 2개 돌려도 괜찮아. 선생님 저 밤에 또 꼭 이렇게 다가 아니라 선생님 저는 메인 과목 2개씩 돌리고 공수는 일주일에 이틀 하겠습니다. 괜찮아. 하루만 해도 돼. 그럼 본인이 스케줄을 잡으면 돼요. 뭐가 정답은 없어. 해서 올인원 교재를 꼭 활용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기출 보면은 어떤 느낌이면 분명히 내가 이거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더라? 이거 어떻게 풀었지? 자꾸 본인이 아는 문제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어. 냉정하게 모르는 문제야. 그러면 못 푸는 문제는 모르는 문제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올인원 교재 활용하는 것까지 선생님 항상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 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일단 근데 나는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100번 한 것 같아. 100번 상담할 때마다 안 되겠다 영상을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거거든. 그래서 올인원 교재를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겁날 거야. 그리고 막막해. 이거 언제 다 풀어 라고 생각 드는데 한 전체 딱 1회독 하고 나면 자신감 뿜뿜할 거야. 그건 해본 사람은 말할 수 있어. 안 해본 사람은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막하기 때문에 일단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선생님 저는 이제 현강에서 기출을 다 듣기 너무 시간이 좀 본인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랜덤으로 선택해서 들어도 돼. 나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강의를 내가 소화할 수 있어. 내가 막 들으면서 막 이해가 가고 막 복습이 되고 막 이게 채박에 잘 굴러가면 충분히 다 소화를 하는 애들도 많아. 근데 내가 뭔가 강에 치는 느낌이 들면 본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본인 공부 시간도 확보가 돼야 돼. 영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 모든 공부 다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고등학교 때 학원 쫓아다니다 끝나지 않았어? 그런 공부법은 본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좀 기본서가 좀 됐어? 그럼 기출을 좀 이제 풀다 보면은 이제 모르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 거지. 그럼 기출을 내가 봤다면 그 다음 주 돌아오는 그 주에 공부해야 될 분량은 기출 때 틀렸던 주제 위주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선생님 맞은 문제는 안 봐도 돼요? 네, 안 봐도 돼요. 맞은 문제가 불안하시다면 다음 시험 또 틀릴 거야. 그러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맞은 문제까지 다시 다 풀어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틀린 문제 위주로 집중력 있게 내가 찍었는데 맞았어? 그럼 봐야지. 그런 건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를 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적이 지금 내가 한 평균 이하로 나와. 그렇다면 기출을 2개 되는 건 위험한 거야.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본인에게 적합한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게 훨씬 더 성적이 빨리 올라가. 선생님 어제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린 거 봤어요? 안 봤어? 너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안 설정 안 해놨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제 뭐 올렸더라? 세종대 기출문제 관련돼서 영상 하나 올려놨었거든요. 이제 아크사인의 사인 x 함수 합성하는 함수 올렸는데 어떤 학생이 댓글 달아놨어. 댓글 달았는데 처음에 건대가 60점 나왔대. 우리가 현강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60인데 최근에 아직도 80을 찍었대. 성적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야 본인이. 그럼 재밌기 시작한 거야. 조금 틀려도 두렵지 않을 거거든. 본인 스스로가 그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느낀다라는 거는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그 느낌을 찾아야 돼. 그 느낌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분발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무한급수 들어가겠습니다.